반갑습니다. 공장투자의 진심인 남자 셔령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에 나온 공장 경매 물건을 살펴보러 왔습니다. 요즘에 낮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물건을 조금 둘러보고 있는데, 오늘의 공장 경매 물건은 다른 일반적인 우리가 봤던 공장이랑은 다른 특징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건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면에 보이시는 건물이 우리 경매 물건의 메인 공장 건물인데,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그냥 일반적인 판넬 공장 이런 거랑은 상당히 느낌이 다르죠. 왜냐면 단조로운 판넬로 구성이 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위아래 해가지고 판넬의 어떤 질감이라던가 패턴이라던가 디자인적인 요소를 상당히 가미를 한 공장 건물이고, 우리가 공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전면의 행거 도어, 이게 아니라 어디 카페에서나 볼 법한 폴딩 도어로 이렇게 마감을 하셨습니다. 해서 안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개방감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샤시 창문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샤시가 아니라 이렇게 세로로 긴 형태로 해가지고 상당히 공장 건물의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여기에도 폴딩 도어가 하나 또 달려 있죠. 건물의 층고는 첨화선 기준 했을 때 한 8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기 빗물바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쪽 한켠으로는 내부 사무실로 통하는 출입구가 또 별개로 나 있죠. 그래서 2층 공간이 사무실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우리 경매 물건은 계획관리에 있는 공장 건물 치고는 마당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전체적인 토지의 평수가 956평 정도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략 100평가량 도로 평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 지분율은 10%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 건물 1층의 바닥 면적은 240평 정도 나오고 있고, 여기 위에 2층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56평 정도 되는 사무 공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측면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진짜 우리가 일반적인 공장에서는 보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뷰를 딱 바라보면은 탁 트인 뷰가 펼쳐져 있는 거죠. 저쪽에 이제 고속도로, 저게 평택 시흥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평택 시흥 고속도로의 조아마이시, 여기에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 대한 접근성은 상당히 좋다고 할 수가 있죠. 와, 근데 이 마당의 이 넓이가 진짜 넓습니다. 야적이나 뭔가 물건 적재 이런 거를 쓰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진짜 이런 넓은 공간이 되게 필요해요. 근데 반대로 또 얘기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여기 전면에 보이시는 요 건물 있죠. 바닥 면적이 240평 정도 나오고 있는 건물인데, 전체적인 토지의 평수 여기에 대비했을 때 마당이 이렇게 넓다라는 거는 건물의 건폐율, 이게 조금 다른 일반적인 물건보다는 작을 수가 있다. 이 점을 조금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마당은 여기 안쪽까지 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넓어요. 풀이 자라있는 이 부분, 여기도 다 풀 치우고 쓰레기 좀 치우고 하면은 마당의 공간이 여기 펜스 쭉 따라서는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거죠. 야, 근데 이거 하도 사용을 안 해가지고 잡초가 여기 배수구에서 자라나가지고, 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가사리 발 뻗은 것처럼. 아, 조금 보니까 무서워요. 일단은 뭔가 살아서 움직일 것 같으니까 조금 도망을 가겠습니다. 야, 이런 거는 또 처음 보죠.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이거를 보니까 정화조 공장인 걸 알 수가 있는데, 건물이랑 여기 정화조까지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보통은 건물 옆에 붙여가지고 개인 정화조 설계를 많이 하고 시공을 하는데, 한 25에서 30m 정도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 최초 감정가는 26억 1,800만 원 정도에 나와 있고, 단순한 평당가로 따져보게 되면은 평당 270만 원 꼴이에요. 우리 물건의 진입로 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바로 앞에 출입로, 여기는 폭이 한 8m 정도는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저쪽에서 이 넓은 도로를 타고 이쪽 정문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보셨던 길뿐만이 아니라 정문에서 이렇게 다른 쪽으로 나와가지고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저 앞에 보이시는 언덕백이, 저기가 바로 2차선 국도변입니다. 그래서 직선거리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슬로프가 있는 언덕길이기는 하지만 도로의 폭이 6m 이상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 자체에는 그렇게 지장이 있는 슬로프나 이런 조건은 아닙니다. 이 정도면은 토지의 평수, 건물의 넓이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진입로 조건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드디어 행거 도어가 하나 보이죠. 우리가 공장에서 너무나 익숙한 형태의 문짝 여기 뒤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머지 꼬다리 토지 모양인데 포장이나 이런 거는 안 돼 있고 거의 뭐 느낌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지금 남아 있죠. 그래서 나중에 낙찰을 받으면은 이 공간도 나름 활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 공장들이 여기에 행거도어가 있기 때문에 천막을 같이 붙여가지고 시공을 한 다음에 이쪽을 적재 공간으로 쓰면서 행거도어가 있으니까 지게차 통행이나 큰 짐 같은 거 옮기기에도 나쁘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렇게 수변전 설비도 뒤편에 달려 있고 공장 건물에 아까 이 꼬다리 땅에서 또 이쪽 뒤편으로 쭉 따라가다 보면은 조경 면적이 들어가 있으면서 저쪽 앞에 또 행거 도어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뒤편에 있는 행거 도어 같은 경우에는 크게 활용도가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울타리랑 우리 건물이랑 요 사이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공간을 다 메꿔 가지고 여기에다가 길다랗게 천막을 쫙 해서 이렇게 시공을 한 다음에 폭이 3m 정도 되게끔 적재 공간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쓰는 거 아니면은 뒤편에 이런 행거도어는 사용성에 있어서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이런 공간까지도 다 여기다가 천막을 막 쳐가지고 극한의 적재 공간을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거 공장 처음에 이거 설계해서 이거 만들었을 때 이 건축주분의 어떤 마음이 되게 좀 애지중지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뒷면에도 앞면에서 봤던 이런 판넬의 재질 종류가 완전히 일반 공장이랑은 다르죠. 상당히 디자인적으로 예쁩니다. 이런 거를 건물의 전면으로 다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판넬 공장 대비했을 때는 조금 더 비용이 들기는 해요. 그만큼 공장에 애정이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우리 공장 경매 물건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건물의 구조가 일반적인 직사각형 형태의 공장이 아닙니다. 여기도 보면은 면이 하나 이렇게 서 있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다가 한번 꺾이고 또 꺾여요. 이런 경우에는 공장의 내부에서 보게 되면 직사각형 형태가 아니니까 설비의 배치라던가 주행빔 올려서 호이스트를 쓰는 공장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호이스트의 작동 각도가 여기까지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다각형 구조기 때문에 직선으로 뻗어갈 수가 없잖아요, 호이스트가. 그래서 그런 어떤 물리적인 구조에 의한 사용상의 한계는 붙어올 수는 있다. 근데 이런 게 내 사업 구조 이런 거에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전혀 상관없는 얘기기는 하죠. 최초 감정가 26억 1,800만 원인데 평당가로 따지면 27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신권에서 어마무시하게 비싼 가격이다 뭐 요런 거는 아닌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한 차례 유차를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신권에 덥석 들어가는 것보다는 유차를 한번 기다렸다가 조금 더 저렴한 평당 가격에 입찰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물건이 장점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단점도 조금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좋은 점은 일단 진입로의 여건이 상당히 쾌적했죠. 그리고 공장의 위치 자체가 조암 IC에서 멀지가 않아요. 고속도로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좋은 물건이고, 무엇보다 제 뒤에 보이시는 저 공장 건물 디자인이 일반적인 판넬 공장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유니크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매력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마당의 넓이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넓기 때문에 계획관리에 있는 공장이지만 야적이나 적재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 하면은 그런 거는 이제 내 사업에 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건폐율이 이거는 조금 작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건물의 크기에 대비했을 때는 토지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많이 넓은 거죠. 투자자라고 하면은 공장의 임대료는 건물의 면적에 비례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의 상한선은 정해져 있는 거죠. 하지만 토지의 넓이가 넓다, 상대적인 수익률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건폐율이 낮은 공장들의 공통된 단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내가 실사용자냐 투자자냐 내 포지션에 따라서, 그리고 내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런 물건들은 좋은 거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물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리스크를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신권에 덥석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차례 유찰을 기다려서 적어도 평당 가격이 200만 원 초반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입찰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물건에서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